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거 안 하시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그냥 다 날아가는 거고, 돈이 뭐예요? 사실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고생하면서 나만 녹아나는 거죠.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디벨로입니다. 어떻게 하면 외주개발 의뢰를 잘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사실 많이들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외주 전문 개발사로 있으면서 수많은 고객들을 통해 얻은 데이터와 노하우로 외주 개발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개발사를 만나기 전 준비하기, 개발사 정하기, 계약 잘하기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내 서비스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건데요. 아마 처음 접근하시는 경우라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궁금하신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설명하기 위한 방법을 단계별로 예시를 들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 서비스를 한 문장으로 잘 정의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 소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배달의 민족은 전화를 대신해서 앱으로 음식을 배달할 수 있는 서비스, 소카는 앱으로 내 렌트카를 빌릴 수 있는 서비스. 이렇게 나의 서비스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본다면 설명하기도 쉽고 상대방도 이해하기 편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서비스 배경을 설명하는 건데요. 이건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왜 이런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인데요. 어떤 거에 대한 불편함을 느껴서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3단계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3단계는 경쟁사와 다른 내 서비스에 대해서 차별점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내 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배경이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면 이제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고 핵심 기능이 뭔지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달의 서비스를 비교한다면, 우리 서비스는 모든 배달비가 무료예요, 혹은 같은 동네 사람끼리 모이면 배달이 시작돼요 같이 기존 서비스와 다른 차별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 서비스의 배경과 차별점이 명확했다면 다음은 이제 내 서비스의 경쟁사를 분석하는 일입니다. 이미 비슷한 서비스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면 성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타깃을 정하는 건데요. 이건 팀장님 한 번 더 이어서 해주시죠. 네, 서비스를 개발할 때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깃 고객이 명확할수록 마케팅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 서비스의 기능이나 디자인을 결정할 때도 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연령, 성별, 직업, 관심사 등 다양한 인구 통계학적 정보뿐만 아니라 고객이 가진 문제점이나 필요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섯 번째 단계는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는 건데요. 서비스 개발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표까지 이룰 건지, 다음 단계에서는 피드백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개선하고 고도화를 진행하겠던가 같이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기능 요구서를 작성하는 건데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팀장님?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내 서비스에 어떤 게 필요한지 그냥 쫙 리스팅해서 이제 개발사한테 전달할 때 보통 쓰죠. 이거를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개발사에게 요구할 기능에 대해서 문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서로 작성을 하고 내가 원하는 기능은 이거야, 너는 이걸 개발해 라고 딱 하는 거죠.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사실 이제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적겠죠. 그렇죠. 앞선 1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다 웃고 미팅하고 하지만 6단계부터는 서로 내가 어디까지 개발해주고 어디까지 요구할 건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다툼, 토론이죠. 네, 여기서 기능 요구 정의서 작성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작성 방법이 맞기 때문에 검색하셔서 충분히 많은 자료가 있어서 한번 그걸 보시고 작성해도 좋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사실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고, 아니면 이것도 귀찮다 이러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이메일로 이제 써드리겠습니다. 작성을 다 하셨다면 정말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사실 나만 잘하면 되는 거고, 네, 이제 두 번째는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촉과 그렇죠. 이제 조상님께 얼마나 잘했느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포함이 되겠죠. 두 번째, 이제 개발사를 찾는 과정입니다. 위에서 개발사를 만날 준비를 다 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개발사를 만나러 가볼 차례입니다. 좋은 개발사를 찾기 위해선 가장 좋은 건 결국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 구하실 때 부동산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것처럼 힘드시겠지만 개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거 안 하시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그냥 다 날아가는 거고, 돈이 뭐예요? 사실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고생하면서 나만 녹아나는 거죠. 그렇죠.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1년 정도 뒤에 다시 오신 분 계신데 그분도 엄청 돈 날리시고 그때 저희랑 할 거 이렇게 후회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랑 하라니까 왜 안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많이 나가기만 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다음 두 가지 체크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사항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팀장님?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유사 진행 경험이 있는가, 이게 있습니다.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얘가 잘 알아듣는지, 의도를 잘 파악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좀 많이 중요해요. 이 연결고리가 잘 이어지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그냥 결과물만 나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 전문 인력이 있는지, 프로젝트 매니저, PM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클라이언트 분들은 대부분 이제 비개발자, 즉 전문가가 아닌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수많은 개발 용어와 전문 용어로만 대화를 이어나간다면 소통이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의견이 잘 전달되도록 중간에서 조율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프로젝트 매니저, 바로 PM입니다. 앞서서 문서도 준비를 다 했고 이제 수많은 개발사 미팅을 진행했다면 이제 마지막 파트가 남았습니다. 바로 계약 파트인데요. 제가 봤을 땐 체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개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유지보수, 하자보수 영역이 명확하게 표기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모든 과정이 어떻게 문서로 잘 작성이 되었는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개발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가가 첫 번째 리스트입니다. 즉 표기가 정확하게 잘 상세하게 되어 있어야 문제가 막을 수 있습니다. 개발사가 잘 알아서 해주겠지, 잘 말해줬으니까 알아서 잘 반영되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이제 틀린 생각이십니다. 무조건 문서로 난 이러이러한 기능을 개발할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만들어줘 라고 넘기고 여기에 대해서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또 있는데 가장 중요하죠. 유지보수 영역과 하자보수 영역. 프로덕트 납품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만드는 그리고 만들어지는 서비스들은 모두 하나의 생명체처럼 계속 돌봐줘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수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테스트에서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에러들이 발생되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개발사에서는 유지보수 그리고 하자보수라는 명목 아래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에 대해서 관리 및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유지보수가 어떤 건가요? 유지보수라는 거는 이제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서비스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해주는 부분인데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진행해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개발사마다 그리고 개발 환경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하자보수라는 건데요. 서비스 개발 및 초기 출시 당시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지만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개발사의 분명한 실수나 오류에 대해서 특정 기간 동안 보증을 해주는 건데요. 이 부분 역시 단순히 보증해준다 라고만 써져 있다면 반드시 항목을 만들고 리스트화해서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체크사항, 가장 중요한 건데요. 팀장님 어떤 건가요? 제가 앞에서도 굉장히 강조했지만 말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 문서가 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된다. 말은 사라지지만 문서는 남아요. 우리 소송할 때 아시잖아요. 그럼요. 문서는 다 남습니다. 개발을 진행하다 보면은 서로 많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단순히 말로만 절대 하지 마시고 카카오톡, 이메일, 계약서 등과 같이 문서를 남기시고요. 안드로이드는 반드시 통화 녹음 해놓으시고 iOS도 요즘에 A-라고 좋은 게 있어요. 맞아요. 그거 쓰면은 다 녹음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녹음을 남기셔야 돼요. 또한 각 단계별로 진행 시에 만드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획 단계에서는 화면 정의서, 디자인 단계에서는 디자인 파일, 개발에서는 개발 소스 코드와 개발 명세서 등 크게 산출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꼭 계약서에 명시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 후속 개발을 다른 업체에서 진행하고 싶다거나 이제 개발자를 뽑아서 직접 서비스를 보도하고 싶을 때 이러한 문서가 없다면 어디에 무슨 기능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획자도 기획자인데 이거는 개발자가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개발자한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개발자 요즘에 또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돈 많이 든다는 얘기죠. 오늘은 외주 개발할 때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은 문서만 잘하자인 것 같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쩔 맞아요. 수 없이 내용을 줄인다고 했는데 이 정도 나와서 힘드시겠지만 꼭 잘 봐주시고 어려우면 연락주세요. 제가 집에 안 가더라도 그날 다 설명드리고 이해시킬 때까지 같이 나만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자세히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